네, 94페이지 36번.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근데 저런 표현은 굉장히 건방지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잖아요. 자, 음수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a-3x 플러스 2 a-3 분호 반대. 자, 이제 여기서 저 부등식에 해가 없다는 뜻은 똑같은 부등식이잖아요. 지금 뭐 방향만 약간 바뀌었지. 얘가 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문자를 포함할 때는 식을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했고, 왼쪽에 있는 게 포물선, 오른쪽은 는영으로 처리하면 이게 x축. 근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임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크게 이제 세 종류예요. 이 종류, 이 종류,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뭘 물어봤냐면,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 없어야 돼. 위치 관계가 포물선이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는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해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네요. 얘네 둘한테 물어본다면, 야, 혹시 니네 둘 x축 밑으로 내려가? 아니, 우리는 내려가는 x 위치가 없어. 그럼 해가 없네요. 그래서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분배하기보다는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으면 되겠죠? 그럼 a-3으로 묶어내면 여긴 a-3에다가 2를 빼면 a-5가 되겠네요. 2차 분등식 0보다 작네요. 그럼 차이값 3 이상, x는 5 이하. 이게 x의 범위가 됩니다. 다음 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실수 k값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도 앞에 이런 말 없잖아요. 몇 차란 말이 없지 보통. 쓸데없이 저런 거 안 붙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두 개를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게 2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2차가 아니라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k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일단 집어넣어 봐야 돼요.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부등식은 참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k에 마이너스 1 집어 해가 존재하지 않는 뜻은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부등식이 만족이 안 되네. 그럼 해가 없게 만드는 k값 중에는 얘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답이 있는 겁니다. k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k 플러스이 만약 0이 아니라면 그때부터는 2차 부등식이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포물선이에요. 어디로 블록한지 모르겠고 포물선, 얘는 x축.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물어본 거예요. 이 포물선, 너 혹시 x축 위로 가는 거지? x축 위로 가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다시? 이 포물선, 너 혹시 x축 위로 가? 그래서 나 x 위로 가는 데 있어. 그러면 이건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나 x 위로 안 올라가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얘한테 물어봐요. 이 포물선 첫 번째, 이 포물선, 너 혹시 x축 위로 가? 나 위로 가. 전부 다. 너는 안 돼. 넌? 나 위로 가는 데가 있어. 그럼 너도 안 돼. 너 혹시 x 위로 가는 데 있어? 나 있어 여기. 너 안 돼. 너 x 위로 가는 데 있어? 나 있어. 안 돼. 이게 다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한테 물어봐요. 너 혹시 x 위로 가? 아니. 나 위로 가는 데 없는데. 등 없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위로만 가야 되는데 너 위로 가? 나 위로 안 가. 그럼 이게 답이에요. 너 혹시 x 위로 가? 나 위로 안 가. 해가 없는 거죠, 얘네들. 이거겠네요. 얘네 둘이네요. 그럼 얘네 둘이라는 뜻은 일단은 k 플러스 1이 음수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됐죠? 이걸 풉니다.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0보다 작다는 뜻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뜻이고 판별식 써야 되죠?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에요.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6 k 플러스 1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뭐 풀지 마시고 이렇게 공통인수 있잖아요. 묶어내세요. k 플러스 1 그러면 k 플러스 6을 더하면 k 플러스 7
2차 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이값 마이너스 7 이상 x는 k는 마이너스 1 이하. 근데 이거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않나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마이너스 7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둘 다 겹치는 범위가 여기인데 마이너스 1이 포함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죠. 얘는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너 있어? 나 있어. 근데 나는 없는데? 그럼 안 겹치는 거죠. 따라서 둘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7 이상 k는 마이너스 1 미만. 이게 답이에요. 그럼 답을 고르시오. 그러면 대부분 다 이 답을 고르죠. 이게 답이 맞다고 안 맞다고? 안 맞다고. 아까 이거 말고 또는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여기. k가 마이너스 1도 답이 된다며. 그럼 얘네들을 붙였더니 마이너스 1보다 작기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도 답이 된대. 그럼 얘네들을 붙이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한 답이잖아요. 5번이 답인 거예요. 4번이 답인 거예요. 아니죠? 2번이 답인 거예요. 아니죠? 미친놈일세. 네, 1번이 답이죠.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아니, 근데 가끔 이렇게 너무 칠판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사실. 너도 나와서 한번 해봐.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범위 안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항상이란 말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없으면 절대 부등식이죠.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이 아니에요. 저 범위에서만 이제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모양이 좀 안 좋죠? 양변의 음수를 정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서는 늘 참여돼야 돼요. 저 부등식이. 근데 얘는 별로 안 어려운 게 축의 위치를 알아, 우리가. 축을 알아. 이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축이 어딨냐면 x는 1에 있죠. 근데 범위를 보니까 1부터 그리래요. 1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라. 4까지 여기 한 대충 4라고 합시다. 여기서 4를 집어넣으면 여기쯤에 나왔다고 치고 x4.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그리다 보니까 그림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2차 함수예요. 이게 내가 그린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일부분이지만 x축보다 아래에 있게 그려야 돼요. 다른 범위는 잘 모르겠어. 다른 범위로 넘어가면 이게 x축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 범위 안에서라는 뜻은 여기 있는 이 위치 안에서 여기 있는 이 구간과 여기 있는 이 구간.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만큼은 이 빨간색이 무조건 x축 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x축이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는 x에 4를 집어넣었을 때겠죠. 이 함수식을 fx라고 합시다. f4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4 집어넣어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k. 걔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은 보통 0이라고 표현하죠. 그 함수값이 걔가 0보다 작은데 문제 보니까 등호가 있어. 뭐 해도 된대? 같아도 된대. 이게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밟는 것까지 내가 이해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등호가 붙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실수 k 최대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이에요. f와 g 둘 다 포물선인데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식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3ax 얘가 gx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돼야 돼. 이항을 해요.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ax
뭔 소리야? 6ax 이렇게 이항을 하면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어느 범위 안에서? 이 조건 안에서. 얘가 항상 성립. 이 범위 안에서는 이 부등식이 늘 참이된다. 근데 인수분해 잘 모르겠고 이럴 때는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둔 다음에 각각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를 떠올린다. 옆으로 갈게요. 근데 얘를 포물선으로 본다면 일단 아래로는 볼록해. 근데 축의 위치를 모르겠네. 정확히.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b a네요. x가 a가 축인 건 알겠어. 근데 a가 어디야? 딱히 없잖아요. 실수라고 돼 있지 뭐 어디라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좀 아까보다는 까다로운 거예요. 아까는 위치가 포물선이 딱 고정이 돼서 그 고정된 위치에서 그 x의 범위만 잘 찾아내면 되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포물선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봅시다. 세 가지 형태로 볼게요. 어쨌든 아래로 블록하니까 아래로 블록. 똑같은 거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자, 아래로 블록한 케이스 세 가지를 그렸는데 왜 세 가지를 그렸냐면 축이 몇 가지 그렸다. 축의 위치가 x는 a에 있는 게 확실해져. x는 a에 있어요. 여기까지. 똑같은 게 3개. 케이스 분류하는 겁니다. 케이스 분류? 어떤 케이스냐면 이 구간이 문제거든. 구간이 0하고 2 사이예요. 그럼 이 구간이 여기가 x값 0이고 얘가 x값 2인 이런 구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 구간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구간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x는 0, x는 2가 여기 있다면 달리 말하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이죠. a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포물선이 여기만 그려지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그려진 포물선의 위치가 이 구간 안에서 어디보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x축이 포물선보다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두 개 값 중에 얘가 더 중요하겠네요. 이게 더 아래에 있으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것만 x축 위에 있으면 위치 관계가 성립하죠. 포물선이 x축 위에 있다. 이 구간 안에는 늘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성립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만 풀어서는 안 되고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와 동시에 여기를 f2라고 본다면 f2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f로 보는 거죠. 여기다 f2 대입해 보세요. f2 3, 4, 12 마이너스 12a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정리해보면 3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11 여기는 3a 여기 a 여기 11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11a 3a 합치면 마이너스 14a 됐죠? 그럼 여기서 요 범위가 요 밑에 있는 요 범위가 3a 마이너스 11 3a 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니까 큰 작작이죠. 얘는 3분의 11 더 크고 1이 더 작죠. 그래서 a는 3분의 11보다는 크다 또는 a는 1보다 더 작다. 근데 a는 뭐 해야 돼요? 2 이상이어야 되잖아. 공통범위인 거니까. 이 조건 하에서 푼 거니까. 그럼 두 개 답 중에 이거랑 공통범위 찾으니까 누가 답인가요? 얘가 답이네요. 이건 답이 아니지.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은 거랑 2보다 큰 거랑은 공통범위가 없고 얘는 대충 3점 얼마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3점 얼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다 겹쳐요. 그림 그려드려? 괜찮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얘가 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제 색깔 좀 달리해서 이번에는 축이 여기 있는 거라고 봅시다. 이렇게. 여기 x는 0이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위치, 축의 위치가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이 a가 이 사이에 껴있죠?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2보다는 작을 때. 왜 2에서 등호 뺐냐면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등호를. 그래서 그냥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붙이고 어느 한쪽 뺀다 이런 느낌이면 됩니다. 크게 관계없어요. 자, 이 범위 안에서는 그걸 나눠봅시다. 헷갈리니까.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누가 그래프는 여기서만 이렇게 그려질 거고 x축은 포물선이 x축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x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이 값이지. 꼭지점의 y좌표. 그래서 뭐 찾았어야 되냐면 FA를 찾았어야 돼요. 이번엔 FA를 계산해 봅시다. FA 3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얘랑 다 지워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이 범위에 동시에 FA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인데 걔가 0보다 위에 이해돼요? 넘긴 다음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단데 이 범위와 얘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건 0 이상의 양수값이고 얘는 음수잖아요. 음수보다 더 작은 건 당연히 음수죠. 양수, 음수는 겹치는 범위가 없죠. 여기서는 해가 없다예요. 이 조건은 다음 부등식의 이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번엔 축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꼭지점을 벗어난 거예요. 여기가 x가 0, 여기가 x가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이번에 a가 0보다 더 작죠. a가 0보다 더 작을 때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등호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그럼 어디가 제일 밑에 있는 값이에요? 얘가 제일 밑에 있는 값이지. 그렇지? 그럼 이 값이 x축보다 실제로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뭘 풀어야 돼요? 이 값을 찾아야죠. 이 값. 근데 여기서 이거 등호를 여기서 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빼고 여기다 붙입시다. 이렇게. 됐어요? 네, 여기서 빼고 여기다 붙이면 이제 색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여기 색칠이 되는 거죠. 이러지 맙시다. 네. 어차피 색칠이 되는 거니까 굳이 헷갈리게 해서 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네. 어차피 그래프는 여기서 0부터 2까지 그리는 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려지는 거니까 어차피 그 색칠이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합시다. 이렇다면 이번에는 0이 제일 밑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F0의 값을 조사를 해야 돼요. F0 없어지고요.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걔가 제일 밑에 있는 값인데 걔가 0보다 크면 되죠. 0보다 크다. 3A 여기 A 여기 1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쪽의 범위는 네, 큰 작자 A가 1보다 크다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범위 밑에 있는 거에 공통범위 누가 공통범위예요? 요게 공통범위죠. 네, 얘가 공통범위예요. 그럼 결국 답을 쓰시오 그러면 이것도 답이 이게 구간이 이렇게 되면
얘가 답이 될 수 있고, 구간 이렇게 된다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가운데는 또는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가 다음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AB 값을 계산하시오. 그냥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게 뭐죠? 위에 있다.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더 크다.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항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그게 0보다 작다. 자,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봤더니 답이 이렇게 나온다. 이 답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사이값이죠? 2차 시험보다 작네요? 딱 들어맞죠? 그럼 얘네가 뭐라는 얘기예요? 저 2차식이 근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플러스 a. 두 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그럼 여기서 a 값은 얼마인가요? 8. 여기서 b 값은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빼게 되면 17, 3번이 정답이다. 다음 2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가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위쪽에 있어야 돼요. 이 포물선이 mx, 이게 2차함수니까 m은 0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m은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n 플러스 2. 얘가 x축보다 위에, x축은 함수식의 y는 0이니까 걔보다 위에. 근데 이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범위가 나오려면 2차식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근을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이 되어 있어야 저희 근을 갖겠죠. 아니면 두 개 근이니까 바로 작성.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이 상수항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이 답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네? 왜? 왜 갑자기 부동호 바뀌는 거지? 얘는 제곱 앞에 m이 붙었잖아요. 양변에 m을 곱한 거예요. 근데 m이 음수였네요. 그래서 부동호 방향에 m을 곱하는 순간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같은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n과 마이너스 2m이 같고 마이너스 3m과 mn 플러스 2가 서로 같은 관계식을 푸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남은 건 n자리 대신에 이게 문자를 하나 통일해야 되니까 n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m을 대입합시다. 그럼 이게 좌변은 마이너스 3m이 되고 우변은 m에다가 결론은 여기 n에다가 마이너스 2m을 대입했으니까 m에다가 마이너스 2m을 곱한 결론인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 넘겨요.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여기 2m, 여기 m, 여기 2, 여기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인데 자 보세요. 답이 두 개 나왔는데 이제 골라야 되지 않을까? m 플러스 n의 값은 한 개인 것 같은데 보기를 봤더니 그럼 풀고 나서 가만 있어봐. 답이 두 개 나왔는데 이게 답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봐봐 얘들아. 여기는 얘가 우리 지금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m에 지금 우리가 뭐를 모르는 거냐면 부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0이 아닌 건 확실한데 부호를 잘 몰라. 근데 만약 m이 양수였다고 쳐보세요. 그럼 포물선이 x축과 위치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인 거지. 맞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m이 음수라면 x축과 이렇게겠네? 괜찮죠? 아이고, 뭔 짓을 하는 거야, 여기. 나 뭔가 했네? 여기 있네요. 멍청이죠? 지가 풀어놓고 나서 중간에 얘기했잖아. 너무 가까이 붙으면 잘 안 보인다고. 야, 이것도 한두 번 써봐야 너무 자주 쓰니까 약발 떨어지는데? 네.
아니, 원래 선생님이 이걸 잠깐 못 보고, 가만히 있어봐. M 값을 고르라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위치 관계를 따져야 된다는데, 뭐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 3 주고, 여기 마이너스를 3 주면 되니까, 답이 그래도 두 개인데? 여기 봤더니, 이거를, 네, 놓쳤었어요. M이 음수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건 필요 없는 얘기였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문제는 관계없이. M이 음수, 이건 안 된다.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M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N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네, 2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 일단 항상은 좀 이따 쓰고 일단 아래쪽을 배열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누가 아래쪽인지 봐야 돼요.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아래쪽? 그럼 직선이 더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넘깁니다. 2x제곱 플러스 m-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가 항상이에요. 항상.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이네요. 그럼 절대 부등식 하면 두 개만 떠오르면 되죠. 이거 어차피 등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이 두 개만. 근데 아래로 블록하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고 이거겠네요. 이런 모양.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x를 대입해도 이 좌변인 2차 함수 포물선이 항상 x축 위에 존재하겠네. 그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 이렇게 할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m-3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4의 제곱 이렇다. 그럼 얘랑 합차로 계산하면 되죠. m-3에다 4를 더하면 m 플러스 1 m-3에다 4를 빼면 m-7 이렇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거니까 4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m의 값은 7보다 작다. 정수 m의 최대값 6 최소값 0 둘의 합은 6, 5번이 정답이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함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항상 아래쪽에 있어요. 항상 아래. 그럼 얘보다 얘가 아래에 있는 거죠? 아니죠. 이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아래니까 얘가 위에 얘가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kx가 얘보다 k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보다 아래, 그러니까 얘가 위에, 저기 왼쪽이 아래. 이쪽이 더 크다. 그럼 넘겨주게 되면 k 플러스 3x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2를 뺄게요. 그러면 k 플러스 3x가 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2차 함수란 말이 붙었잖아요. 얘는 2차 함수예요. 근데 잘 봐. 얘는 2차 함수인데 여기 차수가 정의되지 않죠. K값이 그럼 더군다나 얼마인지 몰라. K가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이 되지 말란 말은 없으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이거 다시 2차가 아니네. 이 문제 다시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첫 번째, K 플러스 3이 0일 때와 K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 얘는 2차가 아니고 얘는 2차 함수일 때. K 플러스 3이 0이면 얘 0 떨어지고 0 떨어지고 2가 0보다 크다. 참이네요. 그 얘기는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은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니 네, 항상 위쪽을 성립하는 이 부등식에 해가 될 수 있는 K값이다. K는 마이너스 3이 일단 답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K 플러스 3이 0이 아니라면 이건 2차 함수로 보면 되고 어디로 블록한지 모르는데 항상 성립하잖아요. 절대 부등식이죠. 절대니까 이거 양쪽 끝에 하면 이것만 떠올리면 되죠. 아래로 블록할 때랑 위로 블록할 때. 등 없으니까 얘네 둘. 항상 위에, 포물선의 항상 위에 이거 하나예요. 얘가 답이구나. 그럼 두 번째 조건은 K 플러스 3이 아래로 블록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고 동시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위에 범위는 K값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아래는 반의 제곱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됐죠? 얘가 마이너스 AC 이것도 괜히 분배했네. 분배하지 말자.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k 플러스 3 걔가 0보다 작다. k 플러스 3 묶어요. 그럼 k 플러스 3 2를 빼는 거니까 k 플러스 1 0보다 작죠? 그럼 이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랑 얘 공통범위 이게 공통범위죠. 이 범위가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답을 쓸 때는 얘랑 얘를 합쳐서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빠져나왔던 거 이거 채워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k는 마이너스 1 미만. 이게 정답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30, 60인 직사각형이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x만큼 느리고 세로를 x만큼 줄여서 만든 사각형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넓이 값이 800 이상이 되도록 그럼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x 플러스 30, 세로는 x 마이너스 60. 제가 800 이상이 되도록 이거 할 수 있지? 계산만 하면 되잖아. 네, 이건 아니지만 교과서에 많이 보이는 형태라 오히려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 문제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이게 100분의라고 해서 분모에 100을 끌고 다녀야 돼서 어느 상점에서 그 얘기 100% 그러니까 100분율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제 분모의 100을 계속 끌고 다녀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식 정리할 때 0의 개수가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 계산이 좀 불편한데 어쨌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교과서에 꼭 있는 유형이라 어느 상점에서 티셔츠 한 장에 2만 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20장을 팔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격인 거죠. 한 장 가격을 2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판매 개수는 20장을 팝니다. 근데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해요. 2만 원에다가 1,000원을 인상해. 그러면 할인하는구나. 1,000원을 할인해. 그러면 판매량이 싸게 팔기 때문에 더 느는 거죠. 4장씩 늘어요. 원래 20장에 4장이 늘어요. 그럼 판매량, 지금 이 가격을 1,000원이 아니고 2,000원을 만약에 뺀다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20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3,000원을 뺀다면 4장씩 늘는 거니까 3,000원을 빼주면 12장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가격을 2만 마이너스 1000x로 간다면 판매량은 20 플러스 4x개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이게 한 장당 가격, 얘가 판매 개수 둘을 곱해야 판매 총액이 나오죠. 판매 금액. 그래서 2만 마이너스 1000x 곱하기 판매 개수 20 플러스 4x 하면 이 총 금액이 60만 원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 0개수 좀 줄여봅시다. 여기 0 3개 빼고, 0 3개 빼고, 여기 0 3개를 빼요. 동시에 이제 1000을 나눴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5로 나누면 여기 4로 나누면 여기는 5가 남고 여기는 1이 남고 이걸 4로 나누면 1, 2, 5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 뭔 소리야 엄마? 맞아? 4로 나누면 1, 5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정리하면 다시 써봅시다. 정리한 결과는 20-x 곱하기 5 플러스 x 하면 150.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5x 플러스 15x 플러스 100 150 넘기죠?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0 네, 이렇게 돼요. 5와 10 둘 다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0 이렇게 5 이상 x는 10 이하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금액. x가 10일 때가 최대잖아? 그렇지? 그럼 x가 10 집어넣으면 2만 빼기 저기다 10 집어넣으면 만. 그래서 할인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0원까지는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답은 네, 할인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할인을 다 했더니 10,000원까지는 내가 판매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보죠. 이건 네가 하면 안 될까? 1번 풀고 2번 풀어서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네가 할 수 있죠. 그래서 1위 갑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아닌가? 얼마 전에 봤나? 자, 루트분의 루트가 마이너스 루트로 모일 때 언제라고 그랬죠?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다고? 빨리 찾아. 어디 틀렸어? 이게 등호 빠졌잖아. 뭘 또 아야! 중요하다니까 몇 번 얘기해. 이렇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는 A가 양, B가 양이 아니라고요. 이거라고 이거. 등호가 붙어야 돼. 등호 때문에 정수계사가 달라진다니까. 범위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범위가 다른 거잖아.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등호가 빠진 이유는 분모 때문이겠죠. 분모 0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네가 풀 수 있지.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에 보면 아래 보면 공통범위 찾으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이 해보시고. 자, 이겁니다. 연립부등식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윗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위는 금방 인수분해 되잖아요. x-4, x 플러스 2.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이죠. 그럼 위에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고 아래는 이게 두 가지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윗거는 확실한데 아래 게 애매하잖아 지금. 왜 애매해? A가 큰지 지금 1이 큰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크게는 원래는 세분화하면 세 가지죠. A가 1보다 클 때, A가 1과 같을 때, A가 1보다 작을 때. 근데 A가 1보다 같다고 쳐봐? 그럼 이건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x-1의 제곱이 0보다 작은데 이걸 만족하는 x가 있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뜻인데 그런 x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밑에 해가 없어. 그럼 위가 아무리 해가 있어도 해 없는 것과 해 있는 것의 공통범위는 해 없다니까 해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겠죠. 이거는 위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A. A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A1. 그럼 얘랑 이제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만약 위쪽에 있는 거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을 테고 4가 여기 있을 테고 일단 얘부터 그려놓고 근데 겹치는 범위를 보니까 A가 어쨌든 오른쪽에 있잖아. A가 여기 있든 A가 여기 있든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갈 텐데 이런 식으로 뻗을 거잖아요. 그럼 공통범위는 1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은 마이너스 2부터인데 이게 빠졌잖아 지금. 1의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답이 아니네요. 그럼 밑에 있는 거로 만약 그림을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하고 4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1이 여기 있어요. 근데 A가 A가 어쨌든 1보다 왼쪽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공통범위죠. 근데 이 답이 안 맞잖아, 그러면. 그럼 저 답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A가 느낌상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딱 이렇게 나오네요, 답이. 맞아요? 그러려면 얘네 위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잡나요? 마이너스 하면 여기다 잡아야 되나요?
마이너스 3이 여기서 중요해요? 그냥 어차피 여기가 겹치게 만든다는 뜻은 A가 마이너스보다 왼쪽만 있으면 되지 얼마큼 더 왼쪽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겹치는 건 여기가 겹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과는 아무 관계 없고 그냥 A가 마이너스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등호라고 그랬잖아. 등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등호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기만 헷갈리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등호 붙었다는 얘기는 이 A의 위치가 이 동그라미가 좀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A가 만약 마이너스 2와 같아진다면 그림이 이렇게 되고 겹치는 범위는 여전히 마이너스랑은 둘 다 안 가졌으니까 마이너스는 범위에서 빠지고 요 답이 나오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랑 같아져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은 A는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최대값이 된 겁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게 무슨 부등식이에요? 연속 부등식. 연속 부등식은 뭘로 풀죠? 연립부등식으로. 풀이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4X 플러스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4X 플러스 A가 2X제곱 플러스 9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거밖에 없어요, 풀이가.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주면, 정리했더니, X제곱 플러스 4X, 이게 뭐라 쓴 거지, 내가? A라고 쓴 거구나.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쪽, 이렇게. 이쪽은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습니까? 자, 모든 실수 범위에 따라서 이게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 범위.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모든 실수 X.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생각해봐. 얘가 어떤 특정 범위를 가져. 이게 뭐 모양상 큰 작작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큰 작작이라고 쳐봐 이렇게. 혹시 얘가 모든 실수 범위야. 전부 다야. 그럼 얘랑 우리는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럼 얘랑 겹치는 범위는 얘가 겹치잖아요. 이게 모든 실수 범위예요? 아니잖아. 이거 지금 빠진 게 있잖아. 범위. 혹은 얘가 어떤 특정 범위를 가져. 됐죠? 얘도 어떤 특정 범위를 가져. 이렇게. 얘랑 겹친 걸 하다 보면 중간에 또 빠지는 범위가 있죠. 겹치는 범위. 그럼 결과적으로는 뭘 원하는 거예요? 얘가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둘 다 모든 실수가 돼야 전체 범위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되겠구나. 그 위는 어쨌든 모든 실수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1번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이게 1번이죠. 2번은 이렇게 돼 있거나 등호 붙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둘의 공통 범위. 이것도 성립, 얘도 성립. 그럼 여기는 판별식, 1번의 판별식.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걔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5보다 크다. 2번 판별식,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곱하기 9 마이너스 A.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4, 마이너스 18 플러스 2A,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플러스 14니까 A가 7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A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답이 만들어지겠네요.